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코스닥이 좀 좋은 상황이죠, 지금. 뭐, 코스피도 좋은데, 코스닥이 좀 더 세게 가고 있고,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어, 이게 보니까 지금 쌍바닥을 쳤다는 겁니다. 12월 9일에 계엄을 선포하면서 지수가 이제 폭락을 했었죠. 바닥을 한번 찍고, 4월 9일에 이제 트럼프 관세 때문에 뭐 전 세계가 난리가 난 거죠. 이걸 진짜로 하네? 그래서 패닉 상태에 빠지면서 뭐 한국만 그랬던 건 아니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쌍바닥을 찍고 올라갔고 저는 이제 4월 9일에 제가 어 그때 리밸런싱을 했는지는 잘 뭐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코스닥 레버리지를 많이 샀고 그리고 코스피는 4월이 더 이제 저점이 낮았는데 코스닥은 4월에 이 4월 9일의 바닥이 12월 9일보다는 높았거든요. 그래서 저점이 상승된 거. 보통 쌍바닥을 찍으면은 이제 주가가 랠리를 한다고 그러죠. 근데 코로나 때는 사실 쌍바닥을 찍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도 쌍바닥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때 인버스도 샀다가 이제 손절매했던 기억이 나요. 쌍바닥을 찍을 거다. 그래서 역사가 항상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반복되진 않죠. 어쨌든 4월 바닥이 저점이 조금이라도 높은 거는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일라이 릴리가 경구용 비만 치료제 임상 3상에서 뭐 좋은 결과가 나와서 바이오가 이제 더 급등을 하게 된 거죠. 아까 주가가 이제 바닥에서 오른 다음에 애매한 상태였는데, 근데 이제 차트상으로 코스피 추가 상승이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단기적으로요. 그리고 트럼프발 추가 조정이 혹시 있을 수 있지 않나. 근데 지수 조정보다 기간 조정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러다가 이제 주가가 올랐다가 또 내려갈 수가 있어요. 더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갈지 더 올라갔다 내려갈지 뭐 그거는 모르죠. 왜냐하면 과거에도 중국과 이제 어떤 협상을 맺어서 끝났나 보다 했는데 또 이제 파기했어요. 그게 이제 2019년도였던 걸로 기억이 나고. 그래서 제가 원래 막 거시적인 거를 막 많이 따지는 걸 별로 복잡해서 복잡해서 이제 공부한 거에 비해서 별로 소득이 없거든요. 근데 또 자료가 많으니까 하게 돼요, 또. 그래서 코스닥이 이제 4월 9일에 바닥을 찍고 최고가로 마감을 했어요. 그 주가가 한번 조정 받았다가 그래서 5일선이 21선보다 높고 단기 정배열 확정 이거는 굉장히 좋죠. 종가 기준 전일 고점 돌파 성공. 전일 고점보다 약간 높아요. 호가로 상승 추세 지속 가능성 높음. 다만 61선 근접 중 다음 주 초에 중기 저항 도달 예상. 요거 같아요. 61선이. 코스피는 근데 차트가 보면은 이게 21선인가요? 이게 저항을 맞고 딱 봐도 힘이 없죠. 요거에 비해서. 이것도 뭐 이렇게 그렇게 힘이 있다고 힘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완전 상승 차트로. 근데 약간 이제 정배열 되는데 어, 상승피로 누적 가능성이 있다. 차트로 봤을 때도 그렇게 보입니다. 코스닥보다 기술적 반등 속도가 느리다. 그래서 코스닥만 봤을 때는 반등할 것 같기도 한데, 네. 근데 코스피가 반등 안 할 때 코스닥만 랠리를 할 수 있냐? 어, 그거를 이제 근거를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코스피에서는 자동차가 특히 타격이 컸고 반도체도 이제 타격이 있다고 그러죠. 관세 정책 때문에 어쨌든 때리는 거잖아요. 왕창 때리기로 했다 10%로 낮췄다고 이렇게 본 것 같은데 근데 관세라는 게 결국 인플레 유발하는 거고 기업이 이제 실적이 나빠지는 거니까 당연히 코스피가 더 타격이 크고 바이오는 상대적으로 이제 안전하고 바이오 공급망에 이상이 생기면 난리가 나니까요. 환자잖아요. 그래서 코스피 PBR이 이제 금요일 종가를 0.83인데 0.8 전후로 됐을 때 하방이 제한적이었다. 역사적으로
코로나 때 0.7 이하까지 이제 내려갔는데 이게 과연 코로나급이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더 내려가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조금 싸게 살 수는 있는데 여기서 이제 너무 욕심 부리는 거는 더 싸게 살려고 그게 과연 실익이 있나 틀릴 수도 있잖아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좀 고민이 되긴 해요. 욕심 아닌가. 그래서 관세 협상이 만약 재결렬되면 주가 조정이 될 거냐. 근데 다시 폭락하기에는 시장이 알잖아요, 지금. 뭘 아냐면 관세 정책이 선회한 거다. 한 발짝 물러선 거다. 국채 시장 발 금융위기 리스크. 이게 좀 컸죠. 미국 국채 가격이 폭락을 하니까 국채 시장이 주식 시장보다 30% 정도 더 큰데요. 그러면 이제 영국처럼 영국이 그렇게 해갖고 뭐 재무부 장관이 이제 사임했나 그렇죠. 근데 미국 국채 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지면 이거는 이제 금융위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도 물러선 거죠. 최근 코스닥 호재가 두 가지인데 추경이 10조도 이제 뭐 괜찮은데 규모가 크진 않지만 12.2조로 늘렸고요. 일라이 릴리 경구용 비만 치료제 임상 3상 결과가 이제 긍정적으로 나왔고요. 추경 12.2조는 5월 초부터 순차적 집행을 하는 거고요. 산불 피해 복구 1.4조 증액을 해서 3조 2천억 원. 그리고 통상 대응 및 AI 경쟁력 강화. 이게 좀 주식시장에는 이게 의미가 있고 4조 4천억 원. 수출 기업 지원. 뭐 AI 산업 지원. 고성능 GPU 1만 장 추가 확보. AI 혁신 펀드 900억에서 2천억으로 확대한다. 그 민생 지원 4조 3천억 원. 경기가 최악이니까 소상공인 지원. 연간 50만 원의 부당 경감 크레딧을 지급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있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부족하다. 최소 15조 원까지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는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유동성이 좋아지는 거죠. 어, AI 혁신 펀드 확대는 AI 및 반도체 관련 기업의 수혜로 이어질 수 있다. 수출 기업 지원, 수출 중심 기업의 실적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민생 지원, 소비 진작 효과, 내수 회복, 소비재 및 유통 관련 기업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근데 뭐 과거의 급등 사례를 보면 글로벌 금융 위기 때 2009년에 추경이 29조예요. 그리고 코로나 때 4차례에 걸쳐 66조. 근데 지금은 얼마입니까? 12조, 12.2조. 너무 작죠. 그래서 2018년 7월에 3.8조 이때 이제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근데 이제 뭐 2018년보다는 규모가 크지만 너무 작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런 얘기가 있죠. 돈 플러스 십니다. 주식 시장은 돈이 조금이라도 이제 돈이 들어온 거고 심리적으로 좀 기여를 투자자의 그런 투자 심리에 기여를 한다. 그래서 나쁠 거 없죠. 일라이릴리의 경구용 비만 치료제 이제 시총이 거의 뭐 1,000조가 넘는 것 같은데 그 원화로 환산했을 때요. 14%나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먹는 비만약 뭐 저랑은 아무 관계가 없는데 먹는다는 거는 이제 굉장히 매력적이죠. 9개월 복용했을 때 7.3kg 감량 효과가 나왔다. 현재 비만 치료제는 모두 주사제고 암젠과 화이자가 먹는 비만약의 임상 시험을 진행하다 실패했죠. 그래서 오포글리프론 임상 3상 시험 결과 36mg 용량약을 하루에 한 번 먹은 참여자들이 9개월 동안 평균 7.3kg 체중 감량을 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인도, 일본, 멕시코에서 제2형 성인 당뇨병을 앓고 있는 비만 환자 559명을 대상으로 40주간 진행했다. 그러니까 2형 성인 당뇨병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당뇨병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살찌고 뭐 먹는 거 조절 못하고 그래서 이제 생기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거. 1형은 이제 선천적인 거고
혈당이 1.2에서 1.5% 감소했고 체중은 뭐 이렇게 줄었다. 고용량을 투약한 환자의 8%는 부작용이 나타나서 임상시험에서 중도 탈락했다. 어, 주사형 치료제에 비해 대량 생산이 용이해 약값도 낮출 수 있고 기존 비만약 펜 주사기는 일반 주사기보다 단가가 10배 이상 높다. 그래서 하루 한 번 복용하는 편리한 알약으로 승인된다면 대규모 생산과 전 세계적 보급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파격적이죠. 주사 맞던 사람은 이제 주사 자체가 이제 공포죠.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해도 이제 D-7으로 카운트다운 할 거예요. 6, 5, 5일 전, 4일 전. 그래서 혈당 1.5% 감소가 큰 거냐? 저도 얼핏 이게 뭐가 크지? 근데 장기 평균 혈당을 당뇨병 진단 기준 이하로 확 내려주는 강력한 효과다 이거죠. 장기 평균 혈당. GLP-1이 뭐냐? 글루콘 라이크 펩타이드다. 글루카곤 같은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다. 우리 몸 안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호르몬이다. 글루카곤은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이다. 그래서 공복 시 간에 저장된 당을 꺼내서 혈당 상승한다. GLP-1은 글루카곤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펩타이드다. 기능은 글루카곤과 반대, 즉 혈당을 낮춰주는 역할이다. 그러면 글루카곤이 혈당을 높이니까 나쁜 거냐? 인체 생존에 필수적인 매우 중요한 호르몬이다. 근데 과하게 작동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혈당이 떨어지면 큰일 난다 그러죠. 급격하게 당뇨 환자가 공복 상태 혈당이 떨어지는 역할을 막아요. 글루카곤이 운동 중에서도 저혈당 위기일 때도 응급시 혈당 빠르고 회복.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일형인데 GLP-1이요. 소장의 L세포에서 식사 후에 분비되고 음식물에 장이 들어오면 GLP-1이 분비되어 혈당 조절과 식욕 억제의 역할을 한다. 뭐 기능 인슐린 분비 촉진, 글루카곤 억제, 위 배출 속도 늦춤, 식욕 억제. 뭐 요거죠. 근데 GLP-1은 몸에 존재하긴 하는데 매우 빨리 분해된다. 몇 분 안에 사라진다. 그래서 자연 상태로는 치료제를 쓰기 어려우니까 만든 거다. GLP-1 유사야. 오래 작동하도록 개조한다. 세마글루타이드, GLP-1 수용체 작용제, GLP-1처럼 작용하는 약. 원래 우리 몸에 있는 혈당 식욕 조절 호르몬이지만 GLP-1이 너무 빨리 사라지기 때문에 약으로 따로 만든 것이 지금의 GLP-1 계열 치료제다. 근데 두 가지 질환 치료에 사용된다. 제2형 당뇨병과 타입 2 다이비티스, T2D라고 하고요. 비만. 그래서 대표 약물이 뭐 이렇게 있고, 이게 추가 연구 중 또는 가능성 있는 분야가 심혈관 질환, 독특하죠. 알츠하이머, 내시, 파킨슨 병도 신경계 질환. 그래서 펩타이드가 일단 뭐냐? 아미노산 몇 개가 줄줄이 연결된 곳이다. 짧은 단백질 조각. 그래서 아미노산은 가장 작은 단위, 생명의 기본 재료, 단백질의 최소 단위고요. 펩타이드가 그 다음 아미노산 2개에서 50개가 연결된 거고 그 다음이 단백질. 아미노산이 50개 이상 연결된 큰 덩어리다. 쉽게 비유하면 아미노산은 알파벳, 펩타이드는 단어, 단백질은 문장 또는 책. 이렇게 확 이렇게 와닿죠. 그래서 펩타이드 약물은 정밀하고 부작용이 적으면 몸 안의 신호전대를 흉내내거나 강화할 수 있어서 비만, 당뇨, 항암, 항노화 등 거의 모든 최신 신약의 핵심으로 등장합니다. 펩타이드는 작고 밀접한 미니 단백질이다 이거죠. 아미노산 2개에서 50개가 연결된 거다. 그래서 펩타이드 종류는 인슐린, GLP-1, 성장 호르몬, 콜라겐 펩타이드 이렇게 있고요. 자, D&D 파마텍이 그래서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시총이 한 6천억 정도 되는데 왜 급등한 거냐? 이 회사에 이제 파이프라인이 메쉬 치료제가 있고요. 미국 임상 이상 진행 중이고 경구용 비만 치료제. 미국 메사라에 이제 기술 수출을 했는데 얘네가 이제 임상 2비상을 진행 중이고요. JD 파메텍이 플랫폼 기술을 보유했고 미국 메세라, 중국 살로브리스에 기술 수출한 이제 사례가 있고 글로벌 석학이 미국 자회사에 이제 참여하고 있어요. 24년 상반기 코스닥에 상장했고 뭐 363억을 조달했고 2000 설립 이후 2200억의 투자금을 유치했고
전체 임직원의 70%가 연구개발 인력, 글로벌 석학이 참여했다. 뭐 저는 이제 투자할 생각은 없는데 이제 코스닥의 이런 일라이릴리 호재가 시총이 큰 회사도 물론 상승을 했어요. 알테오젠이나 뭐 펩트론이나 뭐 여러 회사들. 근데 이제 이게 특히 급등했기 때문에 이제 공부 차원에서 올리는 건데요. 미국 자회사 뉴랄리와 발데드 시킨의 공동 창업자인 테드 도슨 존스 호키스 의대 교수가 퇴행성 뇌질환의 글로벌 석학으로 손꼽히는 인물인데 뭐 여기 이제 조인했다는 거고요. 빅터 로시케 박사도 테바 출신인데 제약 합류를 했고요. 뭐 여러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D&D 파마텍의 핵심 파이프라인이 DDJ01 메시 치료제가 있어요. 기존은 GLP-1과 글루카곤 수용체를 동시에 타겟하는 이중 작용제다. 미국에서 48주간의 임상 이상 진행 중. D&D 파마텍이 독자 진행 중이에요. 대단하죠. 12주차 투약을 완료하고 6월 중간 결과 발표 예정이다. 그래서 GLP-1 글루카곤 수용체 이중 작용제는 요즘 차세대 비만 치료제의 트렌드의 핵심 중 하나다. 그러니까 두 가지 수용체를 동시에 자극하는 약물이다. 각각의 장점을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노리는 방식이다. 그래서 메시가 뭐냐? 메타볼릭 디스펑션 뭐 어소시에이티드 어쩌고저쩌고인데요. 대사기능 이상 관련 지방간염이다. 비만, 당뇨, 고지혈증, 인슐린 저항성 등이 원인이 되어 간에 지방이 축적되고 염증이 생기고 조직이 손상된 상태다. 과거에는 이제 내시라고 했어요. 넌 알코올릭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근데 이제 메시로 바뀌었는데 술 안 마셨다가 아니라 대사 문제가 원인이라는 거. 그러니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꾼 것 같고요. 지방간은 단순 지방 축적이다. 초기에 무증상 체중 줄이면 개선 가능. 지방간염 메시는 염증, 간세포 손상이 시작됐다. 약간 무섭죠. 그래서 섬유와 간경변, 간암으로 진행되는 거고요. 치료 안 하면. 그래서 비만, 당뇨 때문에 생긴 간의 만성 염증 상태고 그대로 두면 이제 골로 가는 거죠. 현재까지 FDA 승인 치료제는 없고 체중 감량이 제일 중요하고요. 메시 환자의 약 90% 이상인 과체중 또는 비만. 그러니까 정상 체중 또는 그 이하에서는 걸릴 확률이 뭐 거의 없는 거고요. 원인은 비만, 인슐린 저항성, 지방간, 대사증후군, 몸무게를 줄이는 게 가장 근본적인 치료다. 그래서 5% 이상 7에서 10% 이상 감량, 10% 이상 감량. 그래서 많이 감량폭이 클수록 간도 더 많이 회복되고요. 그래서 약물도 다 감량 중심. 그래서 이제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여기다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플랫폼을 해갖고 메시 신약은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가 메시도 치료하는 거죠. GLP-1 계열은 식욕 억제, 체중 감소, 간지방 감소, 이중 작용제도 뭐 더 강한 효과고요. 그래서 메시 치료는 감량이 반이다. 약으로든 식이 운동으로든 체중을 줄이면 간이 살아난다. 이렇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 비만이라는 게. 그 다음에 DD02에서 경구용 비만 치료제, 경구 투여가 가능한 형태고 자체 개발한 오랄링크 플랫폼을 통해 펩타이드의 경구 흡수율을 기존 대비 10배 이상 향상시켰다. 와, 엄청나죠? 미국 메사라에 5,500억 했다가 추가를 해서 1조 500억 규모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플랫폼 기술을 이제 D&D 파메텍이 갖고 있는데 패길레이션과 오랄링크라는 게 있어요. 근데 패길레이션이 뭐냐? 약물에 PEG, 폴리에틸렌 글리콜이라는 분자를 붙이는 기술이다. 약물이 몸에서 빨리 사라지는데 PEG를 붙이면 몸속에서 오래 유지된다. 뭐 면역 반응이 생길 수 있는데 면역 회피를 도와주고 주사 횟수가 원래 많은데 지속 시간이 늘어나면 주 1회, 월 1회로도 가능하다. 당사가 이렇게 월 1회 투여 가능한 장기 지속형 펩타이드 약물 개발을 하고 있고 오랄링크는 펩타이드 약물을 알약 형태로 만들어서 위장관에서 흡수되게 하는 독자 기술 플랫폼이다. 기존 펩타이드 약물은 주사 제형체인데 복용 물품 수능도 낮음.
경구 투여 시 위산 효소의 분해에 효과 없다. 오랄링크는 비오틴 결합, 지방산 결합, 부영제 첨가해서 이제 뭐 더 흡수가 잘 되고 이렇게 흡수율이 10배 이상 된다 이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 플랫폼이 뭐냐? 약물마다 새로 기술을 만드는 게 아니라 같은 기반 위에 다양한 약물을 얹을 수 있는 구조면 플랫폼이라고 한다. 그래서 흡수 원리 동일하고 통일되고 다양한 펩티드 적용, 보양 조건 단순화, 기술 이전 답건 가능. 이미 이렇게 했죠. 메세라에. 일개 약물에 한정이 되는데 플랫폼은 여러 약물, 확장성이 높고 높은 기술 수출 가능성. 그래서 요약 비교를 해보면 패길레이션은 약을 오래 지속시키는 기술이다. 주사 횟수 줄임. 오래 지속하니까요. 월 1회. 오랄링크는 약을 알약 형태로 만들고 흡수율을 높인다. 경구용 GLP-1 기술 플랫폼. 그래서 D&D 파마텍은 경구와 지속형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기업이고 경쟁사들은 한쪽에만 강점이다. 노보노디스크는 경구, 한미는 지속형. 메세라의 1조 기술 이전된 건 두 기술의 통합력이 인정받은 결과다. 살펴볼수록 좋은 회사죠. 메세라는 전략적 파트너로 24년 4월에 기술 수출 계약을 5,500억을 했는데 24년에 추가를 했고요. 중국 살로브리스의 이제 메시 치료제를 대상으로 192억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고 메세라 시총은 크진 않아요. 스몰 캡이죠. 3조 정도니까. 비만 치료제 전문 바이오텍이고요. 일라이 릴리랑 비교하면 삼상 일부 완료를 했고 임상 전이에요. 전임상이에요. 그러니까 후발 주자고. 그러니까 한참 좀 지진 상태죠. 근데 시장이 워낙 비만 치료제 시장이 크고 경쟁 요지가 많으니까 그리고 알약 흡수율이 높고 복용 편의성이 릴리보다 낮다면 경쟁 요지 충분하고요. MBT 0972가 임상 2비상 진행 중이다. 25년 중반에 첫 2비상 중간 결과를 공개한다. 하반기 바로 3상 진입 목표다. 그래서 MBT 0972가 이게 이제 메세라가 이제 한 건데 기술 이전 받아서 개발 진행 중. 그래서 2비상인데 중간 결과가 좋으면 3상은 거의 진입 확정이다. 그러면 이제 주가가 D&D 파마텍도 일라이 릴리처럼 이제 주가 폭등하겠죠. 경구형 플러스 월 1회 복용 편의성과 차별성. 그래서 2A상과 2B상 차이는 뭐냐면 2A상은 소수 환자, 2B상은 더 많은 환자 대상이다. 용량별 테스트. 그래서 D&D 파마텍이 기술 이전한 경구용 GLP-1 비만 치료제는 이미 2비상 진입을 했고 이제 중간 결과를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하반기 3상 진입 예정이고 이제 결과가 좋으면요. 국내 GLP-1 계열 개발사 중 가장 빠른 진척 속도 중 하나다. 그래서 투자는 좀 D&D 파마텍은 자신은 없는데 저는 뭐 결과가 좋으면은 이것도 시총 1조 넘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예. 중국 살로브리스 제약은 이제 D&D 파마텍이 21년 9월에 이제 에로 라이센스 아웃을 했고요. 메시 치료제 중국 선전에 있고 98년에 이제 설립한 회사고요. 뭐 좋은 회사죠. 21년 9월에 이제 내시 치료제를 이제 기술 수출 계약을 한 거고요. DD01은 또 이중 작용제고요. DD01은 미국에서 임상 시험을 완료했고 중국 내 일상 진입이 예정돼 있고 중국도 이제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D&D 파마텍이 계약금 외에도 개발 단계별 마일스톤 수익과 뭐 로열티를 받는 거고요. 미국 임상 이상은 D&D 파마텍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며 살로브리스는 관여하지 않는다. 중국 내 임상은 살로브리스가 독자적으로 진행하며 비용도 얘네가 하고요. 24년 9월에 중국 임상 일상 IND를 제출했어요. 살로브리스가. 그래서 IND가 뭐냐? 이니셜 뉴 드러그 뭐 인베스티게이션인가요? 그래서 전임상 동물 대상으로 했다가 사람으로 이제 하려고 임상을 하려고 안전성 테스트를 하는 거죠. 사람에게 투여할 수 있는 안전성 근거 확보하고 임상 일상 시장을 위한 승인받기다. IND가. 자 이렇게 해서
코스닥은 이제 상대적으로 선전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이제 관세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반도체나 자동차 기업이 이제 별로 없죠.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뭐 시총 큰 거는 화장품 중에 뭐 약간 있는데 뭐 상위 종목에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상승률이 좋은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제가 코스닥 레버리지를 이제 결국은 10,000원은 저는 최소한 넘을 거라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바이오 때문에 그래요. 바이오가 계속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그거죠. 계속 이제 상승 하락을 반복을 하는데 한 사이클 이제 바닥을 쳤단 말이에요. 두 번이나 쳤죠. 그래서 지금 이제 추경 규모도 늘렸고 규모는 작지만 어, 투자자의 긍정적 심리를 이제 유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신정부가 이제 6월달에 탄생하는데 이재명이 이제 유력하죠. 그래서 좀 걱정도 되는데 국민의힘이 워낙 못하니까 그래서 신정부가 되면 뭐 하겠습니까? 지금 경기가 극도로 안 좋기 때문에 경기 부양 재정 정책을 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유동성이 증가하죠. 그 유동성이 증가하면 코스닥이에요. 왜냐 시총이 작잖아요. 뭐 삼전이나 현대차는 유동성을 올리기에는 시총이 너무 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코스닥 레버리지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굉장히 많이 넣었고요. 그래서 최고의 투자처는 뭐 D&D 파마텍이나 뭐 펩트론이나 잘 연구하면 되겠지만 거기다 많이 넣을 수 있나요? 그렇게는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코스닥 레버리지를 좋게 보고 있고 이제 그래서 바이오 스터디를 코스닥 레버리지를 연구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